육아종합지원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숲학교 숲체험 강사 윤재성 물방개라고 합니다. 이 좋은 숲의 공간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함께 만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숲길을 먼저 걸어보며 아이들과 이 숲의 공간에 들리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과 각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숲이라는 이 공간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좋은 공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백양산 웰빙 숲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 좋은 길과 함께 지금 가을이 오면 이제 식물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네, 체험형 여기 웰빙 숲에는 먼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놀이 숲,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쉼터, 그리고 태교 명상 숲과 함께 숲속 테마 놀이터, 그리고 계곡과 함께 쉴 수 있는 쉼터가 많이 마련된 곳입니다. 오늘 물방개와 함께는 숲의 공간을 돌아보며 식물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숲 첫 번째 물방개와 함께 볼 나무는 바로 단풍나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이 단풍나무를 보면 무슨 모양을 닮았는지 혹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손을 쫙 펴는 손 모양을 닮기도 했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왕관스 모습을 닮은 나뭇잎이기도 합니다. 숲에 오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이 있는데 이렇게 찢어진 모양을 한 나뭇잎은 햇볕을 많이 받고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나뭇잎이 갈라진 모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특징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이죠. 지금 가을이 되어 이렇게 색이 변하는 나뭇잎을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무는 아직 초록인데 이 친구만 왜 유독 빠르게 단풍이 들까? 우리 아버님들 혹시 궁금증 가져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옛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찍 잠이 들겠죠. 네, 이 친구는 바로 벚나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봄이 되어 제일 먼저 잎을 내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이렇게 잎을 내서 강합성 활동과 그리고 여름을 지내고 난 뒤에 가을에 제일 먼저 단풍을 맺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 질문이 참 많죠. 아빠는 이게 뭐야? 아빠 이거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들 적잖이 당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숲에 오면 나뭇잎이나 다른 우리 친구들이 본 것에 대해서 그걸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아주 그 시간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숲 초입 부분에 저랑 같이 청단풍을 보고 왔는데 제가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청단풍에 살짝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잎에는 아주 다양한 색깔이 숨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초록의 나뭇잎에 무슨 색깔이 숨어 있을까? 빨강도 숨어 있을 것 같고 주황도 숨어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또 흰색도 숨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록이던 이 단풍잎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색깔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물이 차단이 되면 다른 친구가 이제 나 나갈 거야 라며 색깔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풍의 색깔들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계와 조금 내려오다 보면 숲 중간쯤에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방개 허리쯤 오는 나무이기도 한데 부산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친구는 동백나무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겨울이 찬바람 부는 겨울에 꽃을 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찬바람에 불 때 겨울에 꽃이 핀다?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나뭇잎도 있어야겠죠. 그럼 나뭇잎은 지금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왜 붙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상록수라고 해서 나뭇잎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여기 동백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숲에 가서 제일 고민하는 게 우리 아이는 나뭇잎을 너무 막 뜯어요. 꽃을 막 꺾어요 하고 고민이 많으시던데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에게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자세히 보게 한 개만 들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들고 오는 것보다는 물방개처럼 미안해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하나만 데리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지금 이 동백나무의 잎이 되게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꽃이 피는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겨울에도 이 나뭇잎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이유는 여기 위에 왁스층이 되어 있어서 햇볕이 반사되거나 겨울에 내리는 눈과 비를 튕겨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두 번째 비밀,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뒷면을 보니 맨들맨들맨들하네요. 그런데 낙엽을 지는 또 다른 친구 잎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가을에 떨어지는 가을에 낙엽을 만드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잎은 뒷면은 오돌도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길 같은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겨울을 보내는 나무니까 겨울을 보내지 못하고 낙엽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의 특징이 바로 이 울퉁불퉁한 길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중앙맥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맥 옆으로 나 있는 맥 줄기를 우리가 주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만져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울퉁불퉁하네? 이게 뭘까? 뭐가 지나다니는 길일까?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러면 이 길에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도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나뭇잎이 햇볕을 봐서 만드는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주는 길이기도 하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멋진 아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중앙맥과 잎맥이 보이지 않는 이 친구는 그럼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뒷면이 매끌매끌한 이 겨울을 나는 동백나무는 바로 겨울에 이 길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잎 앞면, 뒷면 사이에 길을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반짝임과 잎맥과 주맥이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물방개와 함께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바닥에 엄청 많은 떨어진 낙엽이 있는데 이 낙엽은요 우리 겨울에 이 나무에 땅에 사는 동물, 식물 친구들의 이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너무 따뜻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이렇게 큰 나무는 도토리 나무거든요. 여기 도토리 나무 안에 도토리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종류의 도토리를 찾았는데요. 갈색을 가진 도토리 모양과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초록의 모양을 한 도토리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 땅에 툭 떨어진 도토리 열매와 색깔이 다르게 초록을 가지고 나뭇잎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럼 이 친구의 비밀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숲에서 바로 벌레죠, 벌레. 네, 이 친구는 바로 도토리 거위벌레가 알을 놓은 바로 도토리입니다. 자, 그럼 도토리 거위벌레 엄마는 왜 이렇게 도토리에다가 알을 놓고 나뭇잎은 왜 붙였을까? 그냥 도토리 안에 놓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놓았을까? 궁금하죠?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아주 작은 곤충은 이 도토리 안에 알을 한 개만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토리 안에서 알이 깨어나면 이 도토리를 애벌레가 전부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땅속에 들어가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데, 엄마 거위벌레는 아기 거위벌레 애벌레가 안전하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를 달린 도토리 안에 알을 넣습니다. 그러면 날개 달린 도토리의 비밀은 바로 충격 완화겠죠. 도토리가 콩 떨어질 때보다 이렇게 날개를 가진 도토리가 떨어질 때는 가을에 부는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떨어져서 충격을 흡수시켜 땅에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도토리 거위벌레 애벌레는 이제 도토리 안에서 애벌레 과정을 거치고 땅속에 들어가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그럼 위에 도토리 나무에 놓지 왜 땅에 굳이 떨어뜨릴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지 사이에 싹둑 이렇게 톱으로 자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도토리 거위벌레는 개미보다 더 작은 곤충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곤충이 이렇게 큰 가지를 싹둑 잘랐을까? 정말 어머님의 부모님의 마음이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싹둑 자르는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엄마 거위벌레가 땅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저기 높이에 애벌레가 태어나서 기어서 내려오면 많은 천적들을 만날 수 있겠죠. 새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개미도 만날 수 있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거위벌레는 그래, 우리 아기가 땅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땅 가까이에 떨어뜨려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 거위벌레의 밤새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땅 위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토리 거위벌레가 알을 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토리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엄마 거위벌레가 알을 놓은 흔적이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낙엽이불을 두고 저와 함께 편백숲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숲에서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나 비를 만나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넓은 나무 위로 피할까요? 아니면 소나무 밑으로 피할까요? 정답은 제가 1분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에서 이렇게 소나기를 만나면 되게 많이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제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에 가면 이렇게 넓은 잎 나무가 있고 이렇게 소나무처럼 침을 가진 우리가 침엽수라고도 하는데 침엽수 나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디에 숨을까요? 물방개는 침엽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밀은 여기 넓은 잎 나무는 나뭇잎이 물이 떨어지면 그냥 무게 중심 없이 그냥 두두두두 떨어져 버려요. 하지만 이 침엽수 나뭇잎은 물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면 잎 끝에 물방울을 꼭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숲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면 얼른 소나무 밑으로 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방개도 소나무 비슷한 편백나무 숲에 가서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너무나 좋은 공간인 편백숲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누워있으면 우리 아버님들 엄청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 장소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식물은 모든 방어 기질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특히 이 편백나무는 식물을 방어하는 방어물질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숲에서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0분 아닙니다. 3시간 이상 있으셔야지 피톤치드의 향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피톤치드의 향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서 떨어진 편백잎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방개가 방금 이 바닥에서 떨어진 잎을 하나 찾았는데요. 자, 요 잎을 가지고 향기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툭 때리거나 나 하지 다시. 자, 바닥에서 찾은 편백나뭇잎의 향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도 가만히 있을 때에는 방어기제를 표시를 안 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을 찾았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향기를 한번 맡아보실 때는 잎을 살살살 조금 괴롭혀 주셔야 돼요. 자, 손바닥 위에 놓고 잎을 한번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향기와 비슷한 피톤치드의 향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은 피톤치드의 향이 숲에 있는 동식물에게는 아주 치명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편백나무 숲 주변에 아래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친구의 피톤치드 그 방어 기제 향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껍질 사이에도 그러면 작은 곤충들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보이는 해먹과 침대, 의자에서 잠시 누워서 하늘도 바라보고 피톤치드의 향기도 마음껏 마시고 가면 코로나19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숲에 오면 위로 보이는 나무도 있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에서 또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작은 식물 들풀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방개랑볼 들풀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네잎 클로버로 많이 찾는 토끼풀입니다. 그런데 토끼풀은 원래 잎이 3장이죠. 그런데 4장을 가지면 행복을 가지고 온다, 행운을 가지고 온다는 네잎 클로버의 주인공이 바로 이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의 4가지 잎의 비밀은 조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잎이 4장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자라날 때 성장하는 성장판을 다쳤을 때 잎을 4장을 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성장판을 다치는 주 이유는 바로 길가에 나서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그리고 지나가는 동물에 의해서 밟혔을 때, 생장점이 다쳤을 때 잎의 4장, 행운의 잎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높이 있는 나무도 보지만 바닥 아래에 있는 작은 들풀도 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을 보면서 잠시 내려와다 보니 물방개 눈에 띄는 친구가 있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자세히 보여드려야 돼서 하나만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네, 숲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가을에 이 친구는 파란색 모자를 쓴 모습의 꽃잎을 가진 바로 달개비, 닭의 장풀이라는 들풀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들 축구 좋아하시죠? 자, 축구에는 모두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골키퍼를 뺀 10명의 선수가 공격수, 미드필더, 여러 이렇게 수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숲의 축구 선수예요. 왜 축구 선수인지 제가 그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고 축구에 비유를 했는데, 이 친구는 꽃가루를 퍼뜨리기 위한 숲속의 꿀벌들이나 꽃등의 친구들에게 꽃가루를 옮기기 위해서 축구 선수처럼 전술을 피는 친구인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위에 노란색 X자 모양의 숯을 하나, 둘, 3개가 보이시죠? 맨 위에. 네, 그리고 그 밑에 X자가 보이는데 Y자가 보입니다. 자, X자에는 사실 꽃가루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꽃등의 친구는 꿀을 먹지 않고 꽃가루를 가지고 가는 친구인데, 자, 이렇게 멀리서 화려한 색을 가진 X자 모양의 큰 수술을 보면 꽃등에는 우와, 저기 꽃가루가 많겠구나 하고 얼른 다가오겠죠.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꽃가루가 별로 없고요. 꽃가루가 많은 것은 바로 여기 X자 이곳에 꽃가루가 많습니다. 자, 꽃등이가 나 꽃가루 좀 가지고 갈게 하고 여기에 탁 앉게 되면 여기 Y자 친구가 꽃등이의 등에 꽃가루를 얼른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3, 1, 2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고개를 꺾은 두 친구, 수술이 마지막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바로 우리가 공격수라고도 해요. 꽃등이가 왔을 때 이 Y자 모양의 수술이 꽃등이에 꽃가루를 묻히면 이렇게 눌려지겠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수술 두 개가 확실하게 꽃가루를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꽃등이의 등에 꽃가루를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이러면 꽃등이가 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피어있지 않는 꽃인데, 그러면 이 친구는 꽃등이가 오지 않으면 꽃가루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술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암술에 꽃가루를 묻히면서 자가 수정을 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가을이 되면 우리 숲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친구, 바로 거미겠죠. 자, 물방개랑 오늘 거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거미집을 멋지게 지었는데요. 네, 가을에 보이는 많이 보이는 거미 다리에 호랑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무당거미라고 합니다. 화려한 색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당거미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이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물방개가 살짝 데리고 와서 우리 거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오늘처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거미 줄 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무당거미의 친구인데, 자, 거미는 줄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면 똥구멍에서 나와요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텐데, 거미는 바로 이 등 아래 배, 여기 붉은 점 보이시죠? 이 붉은 점에서 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곤충은 곤충의 다리는 6개, 거미의 다리는 8개. 그래서 거미는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종류인 절지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더듬이가 옛날에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다리, 너무나 다리가 많으니까 앞에 있는 다리 2개는 필요하지 않아서 더듬이 역할로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거미 친구 엄청 빠르죠? 근데 거미를 자세히 보면 다리 길이가 3번째 다리가 짧은 게 보이시죠? 네, 이 3번째 다리는 바로 사냥다리입니다. 자, 거미줄에 먹이가 걸렸을 때 이렇게 긴 다리로 먹이를 거미줄로 칭칭 감으면 자기 다리가 너무 이렇게 길어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다리, 짧은 다리로 먹이가 오면 그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짧은 다리로 거미줄로 칭칭칭칭 감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보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들 보시기에도 혹시 계란 후라이 같이처럼 생겼나요? 네, 이 친구의 원래 이름은 개망초꽃인데, 원래 망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식물 이름에 개자가 붙으면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망초를 닮은 가짜 망초꽃 개망초라고 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가짜라기보다는 근대화 시대 때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귀화 식물인 우리 개망초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철도풀이라고 하는데, 왜 철도풀이 붙었냐면, 우리 근대화 시대 때 그때 한참 철로가 많이 이렇게 개설이 됐잖아요. 그때 철로를 따라서 이 친구의 씨앗이 퍼졌다고 해서 이 친구는 철도풀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풀이기도 한데, 농사 짓기 전에 땅을 이렇게 밭을 갈아 놓으면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농부 아저씨가 싫어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숲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비를 만나면 우리 우산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트에는 없는 모양과 색이 다양한 숲에서의 장난감은 아이들이 질려하지 않고,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친구는 바로 발행이 풀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들 어린 시절에 많이 가지고 놀았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바로 비가 오는 날 우산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아이들하고 숲에서 이렇게 아래에 풀도 보며 얘기 나누다 아빠랑 함께 우산 만들어 볼까? 해가 나면 양산으로 쓰고 오늘처럼 비가 오면 우산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산이 완성되었죠? 자, 비가 안 오면 우산을 한번 접어볼까요? 쭉쭉쭉쭉. 자,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산을 펴고,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숲에 숨어있는, 이제 가을이 되면서 열리는 이 열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물방개랑 다음 달에 열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다음 달에 알기 전에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초록색 이 열매가 보이는데 이 친구는 아직 붉은색으로 가기 전에 초록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많은 햇볕과 바람과 비를 만나면 아마 이 친구도 붉은색으로 물이 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제가 새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꼭 다시 들어오세요. 네, 백양 웰빙 숲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로 태교 명상숲이라고 하는데 저와 함께 명상을 즐기는 공간에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자, 여기 아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눈을 감고 이 소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곡은 백색 소음 중에 하나인데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 완화에 아주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0초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해진 마음이 느껴지시면 저와 함께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아버님들 제가 노래 한 곡 부를 테니 노래 아는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대면 거옥하고 새콤밤 같은 그대.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네, 봉선화 연정 아시죠? 네, 우리가 아는 그 봉숭아 손톱에 물들이는 봉숭아가 아니라 바로 이 친구를 우리 물봉선 친구를 그 봉숭아 연정에 빗대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제가 하나 데리고 보겠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자, 이 친구는 바로 물가에 피는 봉선화라고 해서 물봉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아주 재미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여기 대롱 보이시죠? 나팔 대롱 같은 곳에 여기 끝에 꿀을 숨겨놓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바로 나비 친구를 기다리는데 곤충 중에서 꿀을 먹을 수 있는 대롱을 길게 가진 친구는 바로 나비죠. 나비는 대롱을 이렇게 말고 있다가 이렇게 꿀을 먹기 위해서 대롱을 쭉 펴기 시작하는데 이 봉선화 친구는 예전에는 아주 짧은 터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뿔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곤충이 와서 그냥 꿀만 먹고 쏙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봉선 친구가 안 되겠다. 내가 꿀을 깊이 숨겨놓고 긴 대롱을 가진 나비만 먹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전략을 바꿨는데요. 자, 나비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 꽃 안에 보시면 허니 가이드라는 노란색 부분이 보여요. 곤충을 부르는 길인데 자, 얘들아 이 길 따라오면 안에 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꽃가루가 묻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곤충들이 들어오겠죠. 벌이나 벌은 쭉 끝까지 들어가도 꿀을 잘 먹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나비 친구나 이제 긴 대롱을 꽂기 위해서 들어오면 엉금 들어가다 보면 여기 수술에 꽃가루를 등에 톡 묻혀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물봉선 친구의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허니 가이드 위에 이 수술 꽃가루를 묻혀서 나 꽃가루 옮겨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식물의 세계는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아버님도 오시면
이 물가에 핀 식물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짠! 네, 물방개와 함께 숲을 돌아보면서 구한 나뭇잎들인데 저와 함께 어떤 나뭇잎이 이 웰빙 숲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모양 닮았나요? 자, 우리 아이들하고 산책 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거 무슨 모양 닮았어?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만났던 도토리 거위벌레 알을 놓은 이 도토리도 구해왔고요. 자, 요런 달걀형 모양을 가진 잎도 있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겨울을 나는 동백나무 잎,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만났죠, 오늘 손바닥 모양. 그리고 수박같이 큰 모양입니다. 그죠? 요거는 두 개가 들어왔네요. 자. 도 모두 다 다르게 생겼죠. 이 세상에는 같은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숲에도 모두 다 다르게 생긴 잎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찾은 나뭇잎들 너무나 다양하죠. 자, 이 나뭇잎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활동, 오늘 하얀색 스케치북 모양 같은 이 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화방에나 아니면 문방구에 많이 팔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낸 작품을 그냥 종이에다가 해서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틀 액자 같은 걸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했던 이 흔적을 집에 이렇게 전시해 두면 아이들이 아빠랑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하고 그 행복했던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틀 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미술 액자 틀입니다. 자, 이곳에 나뭇잎을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뭇잎으로 자, 물방개는 여기 뭐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꼭 오이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오이같이 생긴 이런 잎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고정시킬 수 있는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고정시킬 수 있는 테이프를 붙이시고, 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려보자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기보다는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 붙여서 이게 어떤 모양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저는 우리 아버님들께 물어봐 드릴게요. 자,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을을 가장 대표하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거미 봤으니까 그럼 거미를 한번 구겨볼까요? 네, 거미는 아까 곤충과 다르게 절지동물이라는 이렇게 분류에 속하는데 절지동물은 다리가 몇 개? 8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리 8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사냥다리 세 번째 짧은 것도 한번 포인트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거미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눈부터 자 그리고 거미가 살고 있는 거미줄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우리가 오늘 만난 거미하고 비슷한가요? 네. 우리 아버님들과 직접 만나서 아버님들의 멋진 솜씨를 제가 직접 봐야 되는데 오늘 물방개 거만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깝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버님들의 솜씨를 꼭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이 있는 하나의 물건이 되겠죠. 현관이나 우리 아이들 들어가는 방이나 온 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 문 이런 곳에 이렇게 걸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취감이 대단하겠죠. 아빠와 함께 했던 활동에 대해서 나 이날 정말 행복했었지 라는 그 느낌이 이 물건을 보면 자꾸자꾸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